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멈춰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요. 생각보다 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요.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제는요. 여기에 더해 식당에서 나 홀로 혼밥도 익숙해져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미국 공격적인 긴축을 한다.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자, 금리가 세 차례나 오른다는 거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될 거죠.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인플레이션 잡기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영국은 기준금리를 전격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제 한국은행도 얘기를 좀 내놨어요. 소비자 물가 지금 심상치 않다. 내년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한다. 오른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각국이 금리를 오르고 우리도 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빚을 지신 분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학교도 멈춘다. 다시 집콕이다. 방역 실패, 결국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 이런 제목입니다. 내일부터 적용되죠. 방역 강화하는 조치. 이거를 유턴이다, 후퇴다. 이렇게 언론은 표현했는데 정부나 청와대에서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자, 문재인 대통령 병상 확보 등 준비 부족해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혼밥 얘기 또 있군요. 미접종자는 혼밥이다. 초중고 전면 등교 중단이다. 이렇게 되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이걸 좀 강화하겠다. 이런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더 심해지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제목과 사진이 나란히 있는데요. 제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지금 우리나라 방역을 좀 이끌고 있죠. 그리고 전문가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내달에는 하루 확진이 2만 명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만 명 얘기했죠. 그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지난해 같은 경우 유럽의 국가들이 하루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가 저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사진도 여기 잠깐 있는데 위에 보시면 저녁까지 지금 검사받기 위해서 긴 줄을 쓴 모습입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 평화공원에 설치된 이 검사소인데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검사받기 위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아들 도박 대 부인 이력, 대선 흔든 가족 리스크. 과거 대선에서는 못 봤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 전까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아들 법적 책임질 것이다 사과했고요. 윤석열 후보 제처 국민 눈높이에 미흡합니다. 역시 송구하다는 입장으로 보이죠. 정책 대결은 안 보여요.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가려지는 거죠. 가족 자분만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 피로감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유권자들이 참담한 상황이랍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들을 쏙쏙 짚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면에 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상일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천연본부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문 연하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말 연하장
뭐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어제부터 전달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연합장의 내용이 지금 코로나 상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마 미리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코로나 상황, 방역 상황을 청와대가 지나치게 낙관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보여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과 풍년입니다. 여기서 말한 사과가 먹는 사과가 아닌 건 아시겠죠? 사과입니다.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송구합니다, 미흡합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말 듣고 싶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과 풍년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맹공하다 악재. 이재명 후보,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문제가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민주당이 압박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지막 키워드는 사과인 듯 아닌 듯. 오늘 키워드에 사과 참 많군요. 윤석열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기사가 오늘 꽤 있습니다. 뭐가 제대로 사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할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가 오늘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방역 강화 조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이겁니다. 보시죠. 내일부터 미접종자와 식사 모임을 못합니다. 식당, 카페에 미접종자는요, 다른 분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만 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드실 수 있는 겁니다. 내달 2일까지, 내일부터 내달 2일까지 4인 제한입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9시입니다. 저녁 9시요. 이런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송구하다, 사과했다는 거죠. 가운데 표가 좀 그림이 있거든요. 주요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담았습니다. 강화된 거리 두기 주요 내용인데요. 전국에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 4인까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식당 같은데 4명까지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미접종자는 포함 안 됩니다. 미접종자는 이 4인에 못 들어갑니다. 혼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식당, 카페 오후 9시까지 단축 영업, 그리고 초중고, 지금 전면 등교인데 이거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등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입장을 대신 전달했거든요. 그 내용 브리핑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입장까지 내게 된 상황까지 왜 이른 것인가? 뭐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죠.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누더기 지휘 체계에 무너진 K방역. 이대로 내달 2만 명 확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게 체계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보고 있어요. 일상회복 이후 확진, 중증, 사망자 모두 급증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영상을 통해 브리핑할 때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셨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질병청, 중대본, 중수본, 때론 청와대 등등등. 어디가 컨트롤 타워인가요? 뭐 이런 거 혼동될 수 있습니다. 번번이 엇박자 방역 대책이다. 확진자 5천 명 넘었을 때 서둘러 강력 대책 내놨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나 정부는 지켜보겠다고 한 달을 끄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야당에서 좀 쓴소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가시죠라는 어떻게 보면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목소리를 냈는데 들어보시죠.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서 자영업자 긴급 피해 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역 패스, 소위 말하는 백신 패스라고 하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안 맞으면은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뭐 야당이니까 하면서 쓴소리를 좀 많이 내놨죠. 그럼 저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요. 연하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연하장이 각계 전달이 되고 있어요. 전달이 되고 시작을 했죠. 근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여기 보면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에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대단에 올랐다. 지금하고는 좀 동떨어져요. 서로를 위해 애써주신 국민께 새해 인사를 드린다. 새해에는 2배의 행보로 커지길 바란다. 뭐 이런 말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상회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뭔가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걸로 보여요. 자, 거리두기 강화 발표 전 인쇄 발송입니다. 물론 시간상의 어떤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생각해 볼 지점은요. 이게 뭐 한 달 전쯤이라고 전에 준비했다고 쳐도 그때도 이미 거리두기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일상회복 가도 조심할 게 많다라고 지적이 끊임없이 나올 때입니다. 지나치게 청와대가 낙관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마지막까지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죠. 확진자 수가 지금 한 5일째 3,000명 넘고 있는데요. 사실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정부는 한 5,000명 또는 10,000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었고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김관욱 교수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말 낙관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연하장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발빠르게 이제 대처 못한 거는 전적으로 이제 정부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보면 예. 저는 좀 이해는 돼요. 우리가 이제 재보선이었죠.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할 때도 오세훈 현 이제 시장 같은 경우 자영업자들 문 못 열게 한다고 굉장히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 문을 열어야 된다. 예. 위드 코로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사실은 전문가들이 그랬습니다. 80%가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집단 면역이 발생해서 사실상 걸려도 굉장히 경증이고 중증으로 안 간다 그랬어요. 그 지금 그게 그게 집단 틀린 거거든요. 면역 근데 수치 이상으로 왔는데 안 되는 거죠. 안 지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 사실 뭐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던 것이고, 이거는 뭐 여당의 경향을 갖는 전문가나 야당의 경향을 갖는 전문가나 거의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80%의 백신에 대한 과신이 사실상 지금의 현실로 이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거든요. 지금 사실상 완전히 오판이 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중증 환자가 안 나온다는, 그러니까 적게 나온다 그러는데 많이 나왔고 그것이 지금 사망자로 연결이 됐기 급증했어요,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의료 체계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만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사실 의료 체계에 크게 문제가 그랬겠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본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사실 정부 책임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예.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위드 코로나 해야 된다는 것이 공감대였어요. 그때 그런 판단을 했던 상황에 이유가 다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00명, 5,000명 넘어갈 때 발빠르게 대처를 안 한 것은 그거는 이제 정부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고 노력을 사회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예. 상황은
과거 우리 4.15 총선 때가 겪었던 것처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보다는 사회 전체가 다시 힘을 모아서 이걸 극복하는 노력을 할 때 정치권 신뢰를 얻는 것이지 여기서 다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은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위의 공동청령본부장. 그럼 야당에 좀 몸담고 계시니까 좀 다른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장해찬 본부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들이 2년 동안 정말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렵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하다가 예. 결과적으로 다시금 국민들께 어려움을 부탁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정부 말을 믿고 따르면 언젠가 다시 희망의 계단을 밟게 될 거라는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 예. 문재인 정부는 안타깝게도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이 백신 많이 맞았는데 확진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앞서 김관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80% 정도 접종을 하면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 탓을 하기 힘듭니다만 예. 그 과정에서 특히 중증 환자들의 병상 확보를 왜 이렇게 못했느냐. 이 비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이 있었다 이 말씀인 거죠, 지금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여러 성향을 따지지 않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전부터 올해 중순부터 예. 사실 여름 이전부터 코로나 전용 병상이나 전용 병원 확보에 정부가 예산을 써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이 5조, 많게는 50조 이렇게 정부가 지급한 현금의 0.001%만 썼어도 코로나 중환자 긴급 병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미루어 보게 된다면 지금 많은 서울 시내 병상이 가득 차서 예. 코로나가 걸려도 또는 내가 중병에 걸려도 입원조차 하기 힘든 현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보게 되면 웬만한 수준의 코로나 증상으로는 병원 입원이 아니라 아예 진료조차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난 분의 사연 같은 경우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이 신뢰하기 힘들어지고 그 와중에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연하장에 언급해서 이 방역 회복하기 전에 다시금 배포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닥칠 불과 일주일, 2주 앞의 상황조차도 정부가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모든 수를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예. 국민들에게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시금 국민들께 희생을 강요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자들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사과 정도가 아니라 예. 정말 뼈저린 사과와 질책받아야 될 사람들의 문책, 김호란 교수나 뭐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의사 출신으로 청와대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질 수준의 어떤 뼈를 깎는 청와대의 쇄신이 없다면 국민들이 정부의 지침을 순순히 따르면서 신뢰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좀 다양한 의견, 관점이 있어요. 뭐 집단 면역 기대했지만 못했어요. 물거품이 됐죠. 안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나 그것도 당시에 전문가들이 모두 전망했던 상황이고 그 기대가 컸었는데 안 됐죠. 뭐 이걸 누구 탓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정부 자체가 여러 가지 그동안 보인 모습에 과연 계속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누구 탓을 하든 안 하든 결국은 힘든 건 국민들이 됐어요, 사실은요. 다음 기사는요,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사진 좀 봐주세요. 앞에 방호복을 입은 분들이 서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뭔가가 있습니다. 고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관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요, 가족으로 모인 분들이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눈이라도 감겨주고 싶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 고인이 되신 분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고인이 되신 거예요. 얼굴도 못 보게 합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내고 화장이 되는 겁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얼굴도 못 보고 보내는 90초 코로나 사별이다. 이게 인사하고 보는 이게 시간을 쟀더니 90초 정도더라. 정부는 시신 접촉하면 감염 우려가 있다. 유족들 복도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이렇게 큰절하는 모습이에요. 전문가들, 근데 시신 감염 근거가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연 화장 후 장례 이거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고인이 되신 분인데. 정부는 걱정을 하는 거고요. 유족들은 약간 불만을 갖게 되는 상황인 거죠. 김상일 특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어요. 의료의 영역인데 근데 뭔가 좀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예, 자신들의 가족을 떠나보내는데 이렇게 좀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그렇죠. 예, 눈이라도 감겨주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절실하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모르겠지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격리 기간이 또 있어서 그렇죠. 홀로 격리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정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그 아쉬움을 없애줄 수 다른 있는 방법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없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좀 아까 이제 전문가들이 시신 감염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말이 나오면은 유족들이 더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 시신 감염의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감염의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신을 그렇게 뵙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거 외에 예.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라도 상당히 인간적인 행정들을 좀 발굴해서 가족들을 최대한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분들이 아마 두고두고 이게 가슴에 남을 거거든요. 이 모습이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만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